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이제 좋지가 않죠. 어, 특히나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엄청난 실적이 사실 나왔어요. 89조 정도 나왔는데 이게 성과급 관련 충당금이 15조 이상 반영된 거로 이제 추정이 되면 105조라는 거잖아요, 최소. 뭐 지금 89조로도 전 세계 1위 분기 영업이익이에요. 가슴이 웅장해지죠. 근데도 그 다음에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날 급락을 했나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떨어졌다가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그렇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반등을 다시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7월 말에 컨퍼런스 콜이 있을 건데 그때 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폭락하는 수준이었죠. 그 반등도 약하다. 그러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신호는 맞습니다. 근데 다른 해석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가 반영되어 있다. 어, 좀 사도도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조가가 높았을 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떨어졌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반도체가 이제 미국 반도체가 반등하면서 한국 반도체도 반등을 했는데 애프터를 보니까 좀 약했어요. 하이닉스가 특히. 근데 이제 어제 하이닉스 ADR이 미국에서 이제 거래가 됐는데 급등으로 마감했어요. 예상대로. 근데 이제 어제 어 반도체가 좋았던 이유가 계속 논쟁거리가 그거죠. 빅테크가 캐펙스 투자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겠느냐. FCF가 이제 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까지 있고 기업마다 좀 다르지만 근데 이제 메타가 AI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린다고 그거 기사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뭐 캐나다에 거의 14조를 투자하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제가 많이 보는 그 참조하는 분인데 이제 윤지호 그 전 이트레이드 증권 LS 증권 리서치 센터장을 이제 오래 하신 분인데 증권가의 전망이 사실은 어 애매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뭐 애널리스트나 뭐 시황 애널리스트, 뭐 종목 애널리스트 똑똑하신 분들이 많지만 실전에서는 조금 갸우뚱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근데 이분은 이제 달라요. 뭐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봤는데 굉장히 실력자고 큰 틀에서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전 감각이 매우 뛰어나다. 애널리스트들이 이건 좋아요. 분석력. 근데 통찰력이나 실전 감각 이런 거가 엥?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본인은 이제 자존심 세지만 실전에서는 어쨌든 이제 어떤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을 하신 건데 계속 강조하는 게 어, 지금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이게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 주가가 이제 반등을 못하냐 이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떨어진 지가 꽤 됐어요. 그럼 떨어졌으니까 매수 기회냐 반등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에 많은 것들이 이제 반영돼 있다 이거죠. 그 전력 인프라 및 데이터 센터의 숨은 리스크다. 어, 투자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거고요. 윤지호 센터장이 이제 경제 평론가시죠.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장기 계약의 함정이다. 빅테크와의 장기 공급 계약은 어, 중간에 변경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인프라 기업들은 감손 처리를 해야 된다. 그 메모리 반도체랑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금 회수 불투명성 와이어밍 크루소 인프라 구축 취소 이게 최근에 난리가 났었죠. 그 환경 문제 규제 해당 지역의 전기료 상승 등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 사업이 예상만큼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병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터빈 및 부품 기업 위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터빈 기업들도 프로젝트 기간 지원 시 고금리 환경에 따른 비용 부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어, 공급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와이어밍 크루소 인프라 구축 취소 내용이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스타트업인 크루소가 어, 초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개발을 갑자기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다. 근데 사실상은 이제 아웃된 거죠. 핵심 고객인 구글이 크루소의 무지막지한 인프라 공사 비용 폭증과 공사 기간 지연을 견디지 못해 프로젝트에서 강제로 퇴출 아웃스터 시킨 사건이다. 그래서 블랙힐스라는 전력회사가 이어받았다. 근데 이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돈이 많은 빅테크도 전력망 구축 비용과 시간 병목이 감당 안 되면 이게 뭔가 이제 그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구글마저 비용 부담을 느낀다. 그러니까 뭡니까? 캐페스 투자가 계속 지속될 수 있냐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씩 있었는데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아직 별 이상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 벌써 이상이 생겼으니까 그럼 메모리 반도체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 먼저 이제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이 먼저 주가가 밀렸다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도 내려간 거죠. 전력 인프라 기업이 계약 취소 변경 리스크가 존재하는 이유는 제품 중심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건설 프로젝트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대단히 취약하다. 프로젝트 완공 조건부 계약이다. 건설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데 환경 규제, 지자체 인허가 지연, 갑작스러운 전기료 상승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자체가 멈추거나 취소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커스텀 자산의 부메랑과 감손 처리, 인프라 장비는 범용 제품이 아니라 특정 데이터 센터 사이트 스펙에 맞춰 커스텀 제작되는 건데 프로젝트가 꼬이면 그럼 이게 이제 쓸모가 없는 거죠. 어, 창고에 쌓인 자산 가치를 깎아내리는 감손 처리. 그러면 이게 메모리 반도체랑 무슨 기업 관계냐? 서로 이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또 윤지호 센터 평론가님께서 또 제시한 게 국내 대기업의 AI 로봇 투자 역량에 대한 의문. 특히 네이버가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왔지만 돈이 있냐 이거죠. 뭐 SK텔레콤은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제 자금력이 있고, 근데 LG그룹 같은 경우에 피지컬 AI 얘기를 많이 하고 젠슨왕이 언급을 했지만 광범위한 피지컬 AI 분야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 미지수다. 현대차나 현대모비스가 더 역량이 뛰어나다는 거죠. 어, 그래서 빅테크의 독주 지속 여부, 계속 비싼 값에 인프라와 반도체를 사줄 것인가, 파괴적 혁신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제일 뭐 예를 줄 수 있는 게 그거죠. 어, 넷플릭스 때문에 극장이 망했잖아요. 극장 비즈니스가 이제 뭐 끝나는 위기에 처해 있고 어, 누가 사실 예측을 했나요? 처음에는 이제 에이 딱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그러면은 AI 메모리 반도체도 가격 이렇게 계속 비싼 가격에 사겠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싼 거를 좀 싸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면은 뭐 똑같은 수량 갖고 더 오래 저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거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이미 이제 있더라고요. 뭐 웨크인가 뭔가 하여튼 있던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뭐 천재들이 수재들이 이런 거를 이미 하고 있을 거다. 근데 구글에서 이제 터보 콘트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고요. 그래서 영원한 건 없다는 거죠. 2000년대 초반에 중국 경제 급성장 사이클 당시 굉장히 영원할 것 같았는데 아니죠. 그래서 평생 안 올 기회다.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죠. PER이 몇이다. 이제 9000일 때에도 PER이 낮았다. 8000, 7000 더 낮아진 거죠. 근데 왜 주가가 급반등을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용감하게 15,000원 간다고 배팅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가정에 이제 리스크가 반영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지금 주가가 그러면 이미 떨어진 다음에 뒷북 치듯이 이러니까 사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채워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높았을 때 현금을 이미 꽤 갖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긴 했는데 뭐 제가 이걸 예상했다기보다 너무 이제 심하게 올라서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기가 10배씩 올랐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 그래서 우발적인 악재가 항상 터졌다. 이제 윤지호 평론가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물론 예측해서 빅쇼트를 쳐갖고 돈 번 사람도 있지만 그 영화에 보면 나오지만 미국에 이제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쇼피팅하게 그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제 비웃었죠. 블랙스완이라는 거죠. 코로나도 그렇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를 영화처럼 셧다운 시킬 거라고 예상한 사람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면 이제 쇼스 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위험한 게 그러니까 어떤 사태를 이제 지식으로 예측한다기보다 어떤 사람들의 태도, 인간 지표로서 파악하는 게 좀 더 맞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사람들의 확신에 차 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너무 명확해. 빅테크는 누가 하나 포기하면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투자할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아 보여요, 사실. 저도 이제 반박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AI로 이제 1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엄청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빅테크가 알파벳이 구글이 유상증자를 해서 80조인가요? 800조인가 뭐 모르겠는데 800조는 아니에요. 한 80조쯤 됐겠다. 유상증자를 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대규모로 조달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경영진 입장에서 유상증자를 낮은 주가, 저평가 주가에서 하겠냐 아니면 좀 높은 주가, 고평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하겠느냐 이거죠.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최소한 낮지는 않다. 저평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경영진의 판단보다 더 정확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융이 실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시대다. 장기채 금리도 상승을 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과도한 재정 조치, 재정 지출과 국채 발행, 일본도 그렇죠. 한국도 4%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분쟁의 시대다. 그러면 금리가 상승한다. 왜냐하면 무기 같은 거 재정 지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채 발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4.5%만 넘어가면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난리를 치는데요.
뭐 올해 11월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옥누르긴 하겠지만 그게 있죠. 만약에 인플레가 발생을 한다면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서 시장금리까지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거죠. 인플레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AI 버블 붕괴 시나리오를 한번 해보면 어 지금은 전력망이 막히기 전에 일단 칩부터 확보해 두자라는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고 어 창고에 입고되거나 데이터 센터에 쟁여지지만 100% 가동할 이제 전력망 연결 지원, 가스터빈 납기 지원, 환경 규제, 트리거, 어, 이제 빅테크의 어닝콜에서 가스터빈을 자체 설치하고 이제 자체 발전소를 돌려야 되니까요. 가스관을 가설하고 규제 당국과 소송을 벌이느라 빅테크의 운영 비용이 늘어난다. 근데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금융 비용이 늘어난다. 매출의 지연, 전력 병명으로 상용화가 밀린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체적으로 캐펙스를 줄이지는 않을 거지만 외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빅테크의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 메모리 쪽에 이제 오더컷이 일어날 수 있다. 신규 주문이 동결될 수 있다. 기존 주문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장기 계약을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SCA를 했고 LTA를 했고 근데 그 다음 분기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 현물가, 고정가 이런 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폭락을 할 거란 말이죠. 어, 그래서 뭐 재고가 쌓이고 이제 다운사이클로 직행한다. 어, 전력인이 불가능이라는 건물이나 데이터 센터는 다 지어놨는데 그 안에 가동할 전기 공급 전력망으로부터 끌어와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이게 계속 이거를 이제 워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에 감손 처리를 한다. 반도체 기업들과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반도체 기업보다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이 그쪽에서 시작이 돼서 도미노를 이제 퍼질 수 있다는 거죠. 주가가 폭락하면 빅테크가 채권 발행, 주식 발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잖아요. OCF 영업 현금흐름, FCF 과거에는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빅테크가 자유현금으로 프리캐시 플로우가 원체 대단해서 그걸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막 80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구글 같은 경우에. 그걸로 이제 주가 저점이 높아지고 또 고점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처럼 캐펙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감소는 뭐냐면 내가 가진 물건의 가치가 시장에서 이제 급락했을 때 재무제표의 손해로 비용으로 반영한다는 거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어, 창고에 있다가 유형자산 손상차손 이거죠. 기계설비 공장 터빈 변압기구 완공되지 못한 데이터 센터의 가치가 부러졌을 때 잡힙니다. 기타 영업의 비용이나 기타 비용 항목 그리고 무형자산 손상차손, 영업권 손상차손 뭐 네, 이거는 이제 요거죠. 유형자산 손상차손. 그래서 어, 지금 반도체 기업 실적이 좋은 곳은 물리적 장벽이 오기 전에 미리 칩을 쟁여두려는 빅테크의 이제 뭐 사대기 성격이 짙다. 이게 지금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좋은 것만 봐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빅테크가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의 상황을 봐라 이거죠. 그래서 7월 말에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어닝콜을 잘 봐라. 캐펙스를 계속 늘릴 거냐. 근데 늘릴 거라고 발표가 나도 정고점을 뚫을 것이냐. 이제 그때 봐야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주가를 보고 따라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메타가 이제 13.8조 발표를 했죠. 캐나다 데이터 센터. 어, 투자의 성격 보면 과거에는 이제 메모리 근데 이제는 전력 인프라에도 많이 쓴다. 2028년 이후다 가동이.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죠. 이제 뭔가 병목이 생기고 돈을 빌릴 수 없고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쉽게 얘기해서 가동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비용으로 잡히는 거죠. 이제 그 시나리오를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빅테크가 파산해서 오는 게 아니라 시장의 과도한 기대치와 실제 성장 속도의 차이다. 그래서 이제 버블이 이렇게 될 수 있다. 타이로 멈출 수 있다. 주문서 튕겨나가기. 그래서 지번호버나 이런 데서 지금 3년 뒤에나 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지를 않는 거죠. 강제적 투자 지원, 환경대책 소송이나 정부 인허가 절차 지연. 그 물리적인 공급막 병목 때문에 주가의 버블이 터지는 거다. 인프라 버블이 아니라. 그래서 빅테크가 멈추지 않고 대안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대안 찾은 게 그거죠. 메타가 캐나다의 데이터 센터 알버터죠. 알버터 쪽에 대안을 찾아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그래서 파산형 버블이 오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병목이 일어나서 채권을 발행할 수 없고 뭐 금리가 오르고 데이터 센터 가동이 지연이 되고 이제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 이제 반도체 기업 기준이에요. 마이크론, 샌디스크,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말이 많죠. 지금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뭐 수급도 망가졌고 이제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단정할 수는 없고 주가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비중은 반도체 쪽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윤조 평론가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원체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기 때문에 근데 현금을 한 50% 이상은 유지하면서 따라가고 7월 말에 캐펙스 투자 빅테크 발표하면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죠. 지금은 누가 봐도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린 상태예요. 버블이라는 거는 가격을 안 보고 사는 건데 가격을 보고 사고 이제 겁에 질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주어도 않고 주가가 올라가면 또 이제 비중을 조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어쨌든 간에 현금은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어, 버블을 찍고 내려온다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야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이게 이제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번 상승장이 어떤 세상이 변하는 정도의 큰 변화잖아요. 인터넷, 스마트폰, AI 이런 거의 뭐 10년 단위로 일어나는 큰 변화기 때문에 버블이 터지면서 끝나는 쪽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큰 조정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